부산 북갑 보수 리더의 싸움이다. 국민의힘 리더 누가 되느냐? 지금은 장동혁, 그 전에는 한동훈이었는데 제명당한 한동훈이 다시 돌아와서 복당을 한 다음에 보수 진영의 리더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부산 북갑은 이제 어느덧 한동훈 대 장동혁의 싸움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동혁 대 한동훈의 제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무려 한동훈이 41.5 그리고 하정우가 34.5 두 사람의 격차는 7%포인트, 박민식은 18.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포털신문 의뢰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도 한동훈 42.2, 하정우 35.3. 이 둘 사이의 격차 역시 6.9%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로는 한동훈이 1%포인트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무려 4%포인트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이 1.7%포인트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트릭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정우가 앞서 있는데 오차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런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추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한 곳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여론조사가 무려 4곳이나 됩니다. 그 4곳의 여론조사가 일제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판세는 뒤집어졌다. 골든크로스를 지났다. 상대편에게는 데드크로스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좀 덜 가는 걸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심지어 김어준 씨가 운영한다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1%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하정우, 한동훈, 하정우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상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추세가 중간에 꺾이지만 않는다면 사전투표나 6월 3일 본투표에서 한동훈이 하정우를 앞지를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동훈과 장동혁 정치적 명운을 건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 자리를 놓고 두 번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당직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을 비롯한 지금의 지도부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보다도 부산 북갑 선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심지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없이 박민식과 따로따로 선거를 끝까지 치러낸다는 가정하에 한동훈이 설사 2등을 한다고 해도 장동혁 위원장에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친한계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겨도 상관없고 오로지 한동훈 뒷다리만 잡겠다는 태도였다.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면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그 신동욱 최고위원, 신동욱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그 왜 유세를 다니다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만난 적이 있는데 파이팅입니다. 선전하세요 라고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한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동훈 후보가 결국 2등을 한다면 신동욱 위원장이 하정우 후보를 응원했던 장면이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한동훈 후보가 3등으로 주저앉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지표는 한동훈이 선두를 탈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한동훈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지만 이번 지방선거 전략도 잘 뜯어보면 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을 저지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미스테리 속에 빠져버린 울산 단일화. 아니, 민주당 후보가 뭔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는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 그 다음에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그제하고 어제 이틀간 여론조사 양쪽이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걸 합산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이제 그 단일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왼쪽에 있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했다.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 현재 방식으로 경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정 세력 농간의 시민 선택권이 침해받을 반민주적 상황이 도래됐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울산시당과 김상욱 후보 측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진보당은 특이한 점 파악한 것 없다. 개입된 게 뭔지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 없다. 일방적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조직적 개입이 있어.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 진보당 쪽 후보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진보당 쪽 여론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어제까지. 그다음에 민주당 쪽 여론조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울산시장 진보계열 쪽 단일화를 놓고. 자, 이들에게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들이 취재한 바도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한 내용이 드러나면 도대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진보 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이쪽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비슷한 뉴스가 한두 곳이 아닌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호남 무소속 돌풍, 조국혁신당 돌풍, 정청래 혼비백산 상태 아니냐. 5월 들어서요.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5번이나 갔답니다. 어제도 전남 순천 송광사에 갔고 또 광양, 담양, 한평 계속 갔고 오늘은 전라북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무소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시장도 민주당, 순천시장도 민주당이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혼비백산한 그런 느낌적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가 민주당 손훈모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박종원 민주당 후보를 지금 0.9%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의 의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이 됐든 조국 혁신당이 됐든 그 돌풍 영향으로 호남이 흔들리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당대표 8월 달에 전당대회의 그 연임, 그 꿈이 무산될 수도 있다. 특히 전라북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드디어 선거의 여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했죠. 오늘 충청도에 갑니다. 그래서 충북, 충남, 대전까지 다 훑어갈 아주 강행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201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지방선거 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굴에 커터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유중한 상황에서도 대전은요 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가 그때의 그 선거의 여왕이 다시 작심을 하고 대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충청도를 훑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적 한마디로 전체 판세를 뒤집었던 선거의 영왕. 보수 결집에 어떤 도움이 될지요. 오늘 오후에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을 합니다. 또 이에 앞서서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와 함께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 생가도 지금 아마 이 시간은 찾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와 함께 공주 산성시장도 방문을 합니다. 또 어제는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해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마 지지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30여 분 동안 시장에 머물면서 상인 시장들과 시장 상인하고 시민들하고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까 그 커터 피습을 받았던 건 제가 연도 잘못 말했군요. 2006년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지원 유세가 투표를 망설이고 있었던 그 보수 성향의 중도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팬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